얼마 전에 개장한 국립무의자연휴양림은 영종도에서 무의도교를 통해 자동차로 갈 수 있는데요. 무의도 자연휴양림 등산로에서 바라본 한악의 해수욕장은 하얀 소금밭에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는 하늘과 경계선 구분이 없습니다. 갯벌에서 체험객들을 실어 나르는 풍경은 정말 멋졌는데요. 무의도 자연휴양림은 소나무와 소사나무, 떡갈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희귀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와 용이 싸웠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호룡곡산은 244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무의도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바다를 굽어보면 서해에 점점이 떠있는 여러 섬과 수평선이 바다 안개에 휩싸여 너울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르는 중간에 기암을 구경할 수 있으며 서해와 주변의 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바다를 보며 걷는 동안 등산로 곳곳에 나무들이 주는 피톤치드는 여행자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선물이었는데요. 숲길을 걷다 만나는 이름 모를 꽃과 도토리 등을 만나는 것을 보니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문자 센터를 중심으로 숲속에 있는 숙박시설이 보이는데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거리며 나무 계단으로 데크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숲길만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었습니다. 숲길에서 만나는 이정표에는 인천의 섬들인 무의도, 덕적도, 그리고 문갑도 등이 적게 안내되어 있었는데요. 파란 하늘처럼 아름다운 가을에 자연과 함께하는 무의도 자연휴양림으로 놀러오세요. 시민제작단 김혜욱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민주화운동센터와 함께 인천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 떠나는 청소년 민주체험답사 인천 민주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옛 시민회관터는 1986년 군부 독재에 항거한 5.3 민주항쟁 현장입니다. 눈이 매워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뭐 정신 없어요. 그래서 비닐을 씌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이제 몰려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이제 최루탄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으러 이제 정령 백골단들이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 없어. 저쪽 담 넘어가다가 담 타넘다가 잡히고 그리고 또 숨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일대에서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성들을 최초의 여학교인데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국민 소학교는 최초예요. 이제 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시작하지. 소학교로는 최초가 된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영화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거지. 요 전통이. 알렌, 모스, 이민했던 벨솔로. 네, 저 위에 송림초등학교고 여기 조홍상이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중앙시장. 네, 중앙시장. 여기. 여기 학교 11회 졸업생 김명진 학생이 이거를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3.1운동을 이쪽에서. 여기는 매립한 책임자가 이나다 카즈비코입니다. 이나다 카즈비코가 누구냐면 지금의 동일방직 쪽 있죠? 그쪽을 매립한 사람이 이나다 카즈비코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공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나다 카즈비코가 총독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한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올해 양성 과정을 통해 민주 길라잡이 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민주로드 길은 강화권, 중동구권, 주안권, 부평권 등으로 독립만세길, 평화의 길, 노동자의 길, 민주주의의 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로드길 답사를 통하여 인천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주변의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지향했던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그 길이기도 하죠. 민주로드 길라잡이 아자아자 화이팅! 공원 녹지과 이름만 들으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겠는데 막상 공원 녹지과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하기 모호한 곳. 그래서 공원 녹지과가 뭐 하는 곳이냐고? 연수구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친자연적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이런 교육들이 많이 생기는 거겠지? 그런데 이런 교육이 한계가 아니다? 이것도 공원 녹지과에서 하네? 궁금하면 바로 물어봐야지. 녹지과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저희 공원녹지과는 부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관내 공원과 녹지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공원 녹지과가 관리하는 주 시설은 연수구의 공원 89개소 95헥타르, 시설 녹지 46개소 90헥타르, 가로수 40만 본, 쉼터 35개소, 임야 400헥타르가 되며 시설물 관리와 과목 관리, 초화 식재,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 도심 속 푸른 공간을 관리하는 공원 녹지과. 그렇다면 홈페이지에서 봤던 교육이나 강의는 어떻게 공원 녹지과에서 진행하게 된 걸까? 연수 어반 가든 문화사업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수구 조례에 따라서 연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텃밭에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및 정원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을 통해 기술을 함양하고 그 수확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지역 공동체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공원 녹지과의 활동, 송도 석산 텃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부학교. 연수구민들이 그 전에는 서로 교류가 없다가 서로 교류도 되고 배운 것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웃들과 공동체적으로 모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재밌고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참 신기하고. 선악 힐링 텃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평 정원교실 강의. 이색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면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심겠다면 한평이라는 작은 공간 속 내가 갖고 싶은 정원을 꾸며보며 예쁘게 가꾸겠다는 학생들의 열정이 돋보인다. 연수역 근처 인터뷰도 마다하며 환경 꾸미기에 열중하는 사람들. 그들의 땀방울이 메마른 흙을 적신다. 나누고 가꾸고 놀면서 배우자, 나가 놀자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수구의 노력이 돋보인다.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를 찾아 강화도 교동으로 나섰는데요. 교동대교를 건너 차량 안내를 따라 들판을 지나다 보니 박두성 선생 생가를 지키는 듯 학무리들이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박두성 선생 생가 모습. 지난해 11월 강화군이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사업을 통해 건립됐는데요. 강화군 향토유적 제31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안채와 행랑차가 보이는데요. 동네 끝으로 바닷가에 사셨나 봅니다. 교동대교를 뒤로하고 박두성 선생 흉상도 볼 수 있고요. 박두성 선생의 일대기와 어록, 점자 체험을 소개하는 기념벽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1888년 이곳에서 태어나 20살에 어의동 보통학교 교사로 취임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연구를 하는데요. 박두성 선생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게 기념벽에는 생활 속 점자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개발 과정이 담긴 맹사일지, 김구 선생 이야기가 담긴 책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회람지 촉불 등 한글 점자 타자기를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암 박두선 선생은 일제강점기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국 최초로 점자 교과서를 출판하는 등 1920년에는 일제의 눈을 피해 한글 점자 연구에 매진하여 1926년에는 훈맹정음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송암 박두성 생가에서는 아쉽게도 관련 자료나 사용하던 모든 물품은 볼 수 없고요. 미추홀구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는 선생이 쓰던 재판기, 점자 인쇄기, 점자 타자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록과 기구 등 8건 48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 관련 문화유산으로는 처음입니다. 김구 선생 이야기 등 200여 종이 넘는 책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100여 종이 남아 있습니다. 점자 도서를 인쇄할 때 사용하던 원판이 고스란히 보존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6점식 한글 점자 자음과 모음 표기법이 담겨있는 일람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박두성 선생 생가 뒤로 아름다운 교동대교와 황금 들판,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어릴 적 뛰놀았을 박두성 선생을 떠오르게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강화도 교동,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면 어떨까요? 시민제작단 김영옥입니다. 오늘은 화교마을 차이나타운을 방문하였는데요. 차이나타운은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모군란 발발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집단촌을 형성하여 살던 곳이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식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중국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걷다 보면 중국식 길거리 음식과 중국 문화가 잘 느껴지는 건물과 거리를 볼 수 있는데요. 중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짜장면. 이 짜장면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박물관도 있다고 합니다. 짜장면 박물관은 짜장면의 유래와 역사, 문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기획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는 아주 긴 계단을 건너 올라가야 하는데요. 12지신 석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곳은 바로 선린문입니다. 선린이란 선한 이웃이라는 뜻이며 한국에 있는 중국식 문, 선린문을 지나게 되면 바로 자유공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유공원은 인천 응봉산에 위치하였으며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서구식 공원이라고 합니다. 인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자전거를 타면서 신나게 놀 수 있을 만큼 큼지막하고 넓은 공원입니다. 웬 큼지막한 동상이 있는데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 하면 떠오르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자유공원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뒤쪽으로는 동물원이 있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삼국지를 볼 수 있는 벽화마을이 있는데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80여 개의 중요 장면에 설명을 붙여 제작한 타일 벽화로 장식해둔 거리입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150m에 달해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걸으면서 삼국지를 한번 정독해볼까요? 웅장한 모습의 관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념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차이나타운 구경도 하시고 짜장면도 한 그릇 드시는 건 어떨까요? 시민제작단 유동기입니다.